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체크리스트 첫 번째 2차 전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2차 전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상승이 멈추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찐 반등일까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지금 비중 확대 유효한 시점인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까지 수급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기차 전체에 대한 업황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종목의 어떤 차별화 또는 종목의 어떤 개별 수급의 관점에서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차 전지 섹터의 흐름들을 보면 미국이 대중 관세 부과에 관련된 이슈가 그 이전에 좀 부각된 바가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사실 7월부터 이제 상기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여기 관련된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이 세율 부분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상 유럽과 미국의 이 중국 전기차의 어떤 진입 장벽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진 어떤 계기에 따라서 국내 이 배터리 또는 소부장주의 어떤 낙수 효과로 좀 더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급의 어떤 반등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개별주 수급에서는 어제 뭐 대주전자 재료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현재 뭐 2종에 공급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가 향후에 뭐 9종의 차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 부분이 우리가 19일 예정되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4 유럽 행사 여기서 신기술 뭐 468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 이슈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개별 수급에서는 뭐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468 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이외에 배터리 소재주들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급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변 대표님께서도 찐 반등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네네. 수급에 의한 반등이라고 풀어주신 거죠. 네. 일단 인터배터리 그 관련해서도 모멘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또 재료가 나와줄지도 포인트로 짚어봐야 되겠고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어제 리튬주가 강했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하이드로 리튬 장중에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원체 재료가 많이 나왔었던 어제였는데 리튬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2차 전지 종목들 안에서 이슈로 인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게 뭐 전고체, 음극재, 그리고 소재 쪽에서도 뭐 리튬이라던가 이런 테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리튬 포어스, 강원에너지 이런 리튬 관련주들 대부분이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대부분 다 바닥주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 건데 결국에는 안 오른 종목들 그리고 그런 테마들을 그 강세를 보이는 그런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 산업이 아직까지 뭐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금리나 이후에 좀 위축됐던 수요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선제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은 좀 애매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였거든요. 애매했다라는 거는 뭐 하나씩 좀 부족했던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종목들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데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뭐 모멘텀이 있는데 뭐 실적이 좀 부족했다던가 아니면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은데 모멘텀이 좀 약하다던가 이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는 조금 테마만 붙어주면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금리 인하 기조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유럽의 주국 관세부가 그리고 뭐 인터배터리라던가 이런 모멘텀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취사 선택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장기라던가 그리고 단기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인지 단기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삼성 SDI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셀 쪽이라던가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만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특징적인 게 테마의 빠른 순환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제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메가터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배터리 3사죠. 그 LG 엔솔 그리고 SK온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이런 3사들한테 전부 다 배터리 핀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반도체 테스트핀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테스트핀을 생산하는 기업 자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리노공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배터리 3사랑 이 메가터치가 함께 좀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이 시장에 그 선점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깝게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메가터치는 단기적인 시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상으로 보셔도 차트상으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동일한 고점권 두들기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 순환매에 힘입어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터치 조금은 좀 생소한 기업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괜찮다라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변 대표님은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예,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어떤 수급 동향들을 보면 수급 최근에 RSI 지표도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좀 더 이 추세 전환했던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지루한 어떤 박스권 흐름 안에서 일단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더해서는 인터배터리 2024에 사실 에코프로가 사상 처음으로 좀 참가를 합니다. 여기 관련된 신기술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예. 에코그룹주의 낙수 효과로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는 2분기 실적 기조까지는 사실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는 요인은 없지만 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한 이후에 킬로그램당 미 100위안을 좀 유지하고 있던 부분에서는 2분기에 영 레깅 현상들의 완화 효과 이 부분이 부분적인 어떤 실적 개선 효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4개월 만에 양극재 수출 단가가 반등을 했다는 점들은 이 기조가 3분기까지 좀 이어진다면 양극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은 확인했다는 것들이 입증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는 에코프로비엠이 하반기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이 아직은 구체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되는 아마 3분기 안에는 좀 구체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 관련된 일정 수립들이 구체화가 되면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BM까지 우리 탑픽으로 전해 들어봤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어제 하이닉스가 종가로 21만 원 넘긴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밸류체인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먼저 이 대표님. 어제 하이닉스 진짜 강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올라가는 듯하고 삼성전자는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빨리 삼성전자가 좀 반격을 해줘야 될 텐데 일단은 이런 HBM 강세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FMC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FMC 점도표를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점도표상으로 올해 금리나 예상 횟수가 이회로 이제 확정이 되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단은 예상치에 좀 부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성장주라던가 수출주 위주의 어떤 장세 자체가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달 초반에 수출 지표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가 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호조를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수출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기업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거를 이번에 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거, 곧 있으면 또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실적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호실적주를 찾는 흐름들 자체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또 반도체고 또 HBM의 수요가 워낙에 또 공급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계속해서 주도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HBM의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 자체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HBM 수요 증가가 디램의 공급 증가를 좀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 일반 디램이라던가 낸드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혜를 가져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도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HBM이 일반 디램보다 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HBM이 디램의 캐파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5배에서 한 3배 정도 캐파를 좀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HBM이 계속해서 생산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따라서 디램 생산량 자체를 좀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의 수요가 뭐 전반적으로 좀 느리게 회복된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도 일단은 이런 그 기조 자체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HBM이라던가 SK 하이닉스 향 말고도 예. 이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풀어주셨습니다. 디램과 낸드 쪽으로도 우호적인 그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셨는데 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이 기회다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자사주 매입 나서고 있고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잖아요. 네네. 여기서 또 어느 정도의 깜짝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삼성 담아 볼까요? 저는 76,000원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구간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4월 8일 86,000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던 이유들은 실적도 원인이 아니었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이 HBM3 12단 모델의 2분기 내 양산 이 부분이 미스가 난 거죠 사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퀄 테스트에 관련된 이슈가 HBM3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HBM3 모델까지 뭐 전반적인 어떤 수율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뭐 엔비디아의 뭐 젠슨 황이 뭐 여기서는 기조 발언을 좀 했었죠. 뭐 실패가 아니라 테스트를 현재 뭐 추진 중이다, 진행 중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완화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는 뭐 3분기 이내에 퀄 테스트의 통과는 좀 이렇게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오늘 뭐 파운드리 포럼을 좀 앞두고 있는데 뭐 핵심 내용에서 뭐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 전략이라든가 파운드리 전략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삼성전자의 단기적 어떤 추세 전환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TSMC가 1나노급에 관련된 양산 계획을 1년 앞당겼던 부분들 이 부분을 1.4나노 부분의 양산 계획 2027년도 거를 과연 얼마만큼 좀 더 당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 76,000원 아래에선 담아라. 삼성전자가 탑픽인가요? 그렇죠.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탑픽 오늘 삼성전자 갖고 왔는데 지금 뭐 2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이 실적 컨센서스, 영업이익 실적 컨센서스가 한 6.6% 정도가 좀 더 상향이 됐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10% 정도가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관련된 어떤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전망치를 좀 더 상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레거시한 반도체 부분의 실적 견인 효과들이 2분기까지 좀 이어진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들이 사실 2분기 실적에 관련 기대치를 충분히 좀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퀄테스트 이후에 SK 하이닉스와 이제 키 맞추기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탑픽으로 삼성전자 받았고요. 이 대표님의 탑픽 어떤 종목인지 짧게 들어볼게요. 네, PSK라는 종목이고요. 전공정 장비 쪽에서 식각이랑 세정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전공정 장비들은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크게 뭐 개선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PSK는 반대로 전공정 장비 쪽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실적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K 탑픽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기업공시 연구소 변형인 대표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